정조대가 지금도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것의 용도는 자위 방지 기구로 고문도구 같은 것으로.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초야권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렇죠? 중세시대의 초야권. 뭐 영화나 문학 소설이나 뭐 이런 것의 모티브가 됐지만 사실 초야권은 없었다. 이게 뭐 그냥 정설처럼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시아 쪽에서 중국이나 몽골, 원나라나 혹은 왜 티벳 같은 곳을 생각해 보면 보편적인 문화를 생각할 때 서양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 수도자와 수녀 간의 어떤 연애 얘기라든지 혹은 뭐 정조대 얘기라든지 초야권 얘기라든지 이렇게 재미난 흥미를 끄는 이런 얘기들이 한데 모여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 나왔던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세계사 시간에 중세 이후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되게 야하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성적인 우화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데카메론은 페스트 때문에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 시대에 페스트가 굉장히 창궐하고 귀족의 청춘 남녀들이 페스트를 피해서 시골에 안전한 별장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였는데 너무 이제 지루한 거죠. 그 나날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지루하니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자. 서로 순서를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00가지 정도의 짧은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성에 대한 얘기, 권력, 욕망, 종교, 사랑,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관심 있어 할 주제들로 아주 솔직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의 초야권 얘기들, 정조대 얘기들, 굉장히 거룩하고 금욕적인 신부와 수녀의 연애,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중세시대를 통렬하게 까는 블랙 유머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족하고 성직자의 성적 탐욕을 굉장히 웃음거리로 삼았고요. 그리고 초야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무지몽매했대, 그렇게 잔인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절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장치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거의 한 4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석기시대 인간의 그 뇌의 용적과 인지 능력이 우리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IQ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은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명은 좀 떨어졌지만 문화는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그때 나눴던 사랑이나 욕망이나 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감정의 결이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여류 시인인 사포나 혹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규방문학, 우리의 지금 감정선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데카메론도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사람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그냥 웃자고 떠드는 그런 얘기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초야권이나 정조대 뭐 이런 얘기 혹은 종교의 어떤 위선적인 얘기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조대 얘기는 많이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초대관장으로 있던 제주도에 건강과 성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정조대가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정조대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공예가 잘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상아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부드러운 천으로 아주 그렇게 섬세한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중세의 남성들이 자기 안에 어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정조대를 만들어서 정조대의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그 정조대는 앞에하고 뒤에가 이렇게 아주 작은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구멍 정도라서 거기로 왜 생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었고 아내들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감염, 상처가 나기도 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리지만 사실 중세 남성들이 자기 아내에게 정조대를 잠그고 다녔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문헌도 없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제주도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개의 경우에 그 중세 이후에 16, 17세기에 빅토리아 시대 때 만든 중세를 비웃기 위해서 만든 정조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용으로 만들었거나 그때 빅토리아 시대 때는 자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금지했기 때문에 자위 방지 기구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수치심이나 처벌용으로 고문 도구 같은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정조대가 지금도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덜 단단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용도는 성취향에서 BDSM이라고 하는 묻고 결박하고 혹은 통제하고 그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사람들이 플레이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정조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논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조대나 이 데카메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좀 웃기기 위해서 혹은 그 시대를 좀 비평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얘기인데 우리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그런 왜 어떤 유머가 많잖아요. 아주 웃기는 유머들. 그런 유머가 많은데 한 꼭지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요즘 우리 그 시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가벼운 유머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수에 걸린 수도사. 이 데카메론에서 나오는 수도사들은 거의 다 왜 이중인격적인, 위선적인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라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대요. 그 시절에는 굉장히 권위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고결해 보였는데 이 사람 역시 여자를 밝히기로 아주 소문이 난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아름다운 이제 과부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신실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 수도사가 홀딱 반했어요. 보자마자 여자에게 접근하고 그 여자랑 좀 밤을 보내고 싶은데 그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갖고 있는 거룩한 마법 반지가 있다. 내가 이걸로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꼬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의심하다가 수도사의 말을 믿고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마법의 반지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수도사의 성기였겠죠. 성기여서 이렇게 둘이 계속 만나서 그런 비밀을 나누다 보니까 그녀가 그 반지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수도사는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수도사를 졸라서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찾아오고 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녀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녀가 말하기를 저 수도사가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천국의 열쇠를 들고 계속 드나든다라는 소문을 막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들통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저 수도사의 열쇠는 정말 바쁘구나. 저 천국의 문을 그렇게 자주 여니 얼마나 바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수도사가 결국은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왜 요새 보면 단톡방에 이런 유머들 많이 올리죠? 남자는 여자는 막 올리기도 하고 그때하고 지금의 유머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지 않았나요? 결국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댓글 달아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